그리고 또 지금 시진핑이 또 연임 되려면 세게 얘기해야지. 대만을 뭐 놓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 결집을 시켜야지, 표를. 그럴 때면 정치적 표몰이 더 가깝다. 주말에 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22일까지 이제 계속 가는데 우리 진핑이 형님, 시진핑 20차 당대회가 개막을 했고 3연임 지금 이제 결정이 나는데 22일날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22일까지 거의 뭐 기정사실하지. 독재니까. 그래서 뭐 그때까지 새 공산당 지도부가 확정이 되고 좀 총리가 뭐 누가 되고 요런 것들 얘기가 나올 건데 이번에 좀 보신 분 계신가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1시간 반이었나? 나이도 있으신데 아주 체력도 좋아. 오랫동안 이렇게 연설을 하셨는데 주요 내용이 뭐였냐면 대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만 이야기가 나왔고 유튜브로 이렇게 돼가지고 봤는데 대만 이야기가 나왔고 무력 행사는 절대 포기 안 한다. 뭐 요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대만을 반드시 통일하겠다. 그리고 2049년도였나? 미국을 뛰어넘는다. 우리는. 이런 뉘앙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력 행사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전쟁을 치든 뭐 침공을 하든 간에 대만은 우리 땅이다. 가져가겠다. 홍콩, 대만 뭐 이런 것도 다 탐내지 마라. 라는 얘기죠. 자, 근데 대만이 뭐라 그래요? 대만 총통부에서 우리는 주권 국가다. 일국양제 거부한다. 하나의 국가가 두 나라를 통치하는 우리 일국양제. 너네 거부한다. 우리는 대만이다. 시진핑 메시지에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진핑은 무력 행사하겠다고 하고 있고. 자, 바이든은 뭐라 그래요? 이번 연도 5월 달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 10월 달에도 한번 언급을 합니다. 9월 달에 언급을 했네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고 하면 군사적 개입을 통해서라도 방어에 나서겠다. 이번에 좀 비교가 된 게 러우 전쟁 때 미국군을 파병을 하지 않았죠. 직접적으로 파병을 하지 않고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를 대주고 군사적 비용을 대주고 계속해서 싸워라. 길게 끌어라. 우리 천연가스 마켓 가져가야 되니까 계속해서 밀어줬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미군을 파병을 시키진 않았죠. 근데 대만이 만약 공격받으면 군사적 개입 통할 거다.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러면 요거 보고 야,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겠대. 무력적으로 하겠대. 그 대만은 싸우겠대. 맞서 싸우겠대. 그리고 바이든은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우리도 군사적 행동을 하겠대. 야,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계실 겁니다. 5년, 향후 10년 안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 같다? 아니다. 5년, 10년은 너무 멀다. 5년. 어떨 것 같으시나요? 무셔요.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러우 전쟁 결과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저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미국 전문가 80%는 중국이 5년 내 대만 침공 가능성 없다. 10년 내 침공 가능성도 10%에 그쳐. 코니슈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대만 독립선언 때는 중국 침공 77%. 대만이 독립선언하면 가능성 있어 보인다. 근데 대만이 독립선언을 하게 냅둘까? 미국이?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없을 때는 침공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 왜? 우리가 미국이 중국 금융권을 개방하면 전쟁을 못하지 않을까요? 한다고 하면 금융시장을 개방하기 전에 하겠죠. 근데 우리가 뭐 전쟁을 하고 뭐 침공을 하고 이런 얘기들을 뭐 쉽게 드리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낮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명분이 없어서요.
명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만들면 되죠. 우리 범죄와의 전쟁에서 그 하정우가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명분 바로 만들죠. 명분이야 만들면 되고 자본이 필요하겠죠. 돈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중국이 어떤 상황이에요? 중국이 만약에 경제적으로 지금 짱짱하고 좋다, 버틸만하다. 그러면 스리랑카든 그리고 또 뭐 이런 중국과 같이 1대1로를 그 계획을 했던 구성을 했던 이런 국가들이 무너지는데 가만 냅두지 않습니다. 뭐라도 가서 계속해서 경제적 원조를 하면서 지네들이 갖고 오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라오스랑 지금 했어. 1대1로를. 라오스가 무너지네? 라오스가 IMF한테 구제금융 받게끔 냅둘까? 야 우리랑 했으면 우리가 도와줄게. 계속해서 밀어줄게. 대신 너네 라오스 핸드폰 누구 거 쓸래? 중국 거 쓸래. 너네 전기차 앞으로 누구 거 쓸 거야? 중국 거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국가를 어떻게 해요? 집어삼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 중국도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 부채가 이런 유튜브 아니면 기사들 이런 것들만 나온 것들만 보셔도 굉장히 빡셀 거다, 막 힘들 거다, 굉장히 많다 라고 느끼실 건데 안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 안 나오는 것들이. 지금 중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냐면은 제가 저번 주에 후커우제도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 국민들이 부동산을 사던가 도심 내에 뭐 아파트 이런 것들 주택이라는 아파트를 사는 게 신분을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보면 부동산 그냥 집을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나의 희망, 우리 가족의 신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남다르다 의미가. 근데 중국 정부에서는 중국 국민들이 부동산을 투자하고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다 전가를 했어요? 은행들, 부동산 개발 회사들 다 전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부채가 어느 정도냐면 일단은 지방 정부가 부채들이 상당합니다. 중국에서 돈을 찍어서 안 갚아주면 다 무너질 정도로 지금 부채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요게 2000년도 초반 때부터 계속해서 부채가 쌓였던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 회사들 역시 마찬가지고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코인이슈님, 중국은 금융시장을 개방 안 했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유동성, 화폐를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중국이 무역을 했어. 중국이 다른 나라랑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네? 근데 그 수출 수입에 들어가는 화폐가 위안화로 들어간다 치면 중국 내에서 지네들끼리 어떻게 해요? 내수시장 활성화 이것저것 다 하면서 지네끼리 잘 먹고 잘 사는데 환율 어떻게 돼요? 미국이 그때 딱 들어와서 트럼프 때처럼 환율 조작국이라고 딱 설정을 해버리면 너네 위안화 환율 저거 조작된 거야. 말도 안 되는 거 알지? 중국 정부에서 돈 뒤집어지게 찍는 거 알지? 그럼 중국과 수출 수입하는 국가가 위안화로 받고 싶어 할까? 안 받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을 안 하고 이것저것 뭐 지네들끼리 내수시장 활성화를 한다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위안화 화폐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지네끼리 고립이 된다는 거예요. 고립이 된다. 그래서 의미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제일 죽어나가는 게 마지막에 중국이다. 중국이다. 자, 중국은 지금 대만에 대한 권리를 놓치지 않는 것에 힘을 쏟는 겁니다. 대만에 대한 권리를. 그리고 또 지금 시진핑이 또 연임되려면 세게 얘기해야지. 대만을 뭐 놓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 결집을 시켜야지 표를.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표몰이에 더 가깝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 만약에. 금융시장을 개방할까요 중국이? 뭐 개방할 걸로 보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미 일본 두드러 맞았고 한국 두드러 맞았고 다 두드러 맞았기 때문에. 그러면 전쟁이 만약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일단은 대만 해협부터 마비가 되겠죠. 대만 해협의 그 운송 물량들이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라던가 이런 천연자원들이 또 이동하는 해상 경로이기도 하고, 대만 해협이 마비가 된다는 거는 아시아로부터 뭐 중국 뭐 들어오는 천연가스라던가 에너지, 그리고 뭐 이런 필수품들 당연히 어떻게 돼요? 공급망 변명 현상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대만이 전쟁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전세계 반도체 시장이 마비가 된다는 겁니다.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랑 대만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일단은 중국 마찬가지로 중국차 시장도 전기차, 중국이 지금 전기차 시장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대만이 필요해. 이럴 수는 있겠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나중에는 대만을 어떻게 해요? 버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근데 지금은 대만이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강력하게 군사적 투입하고 뭐하고 대만을 방어하고 군사적 행동 참여하겠다 이러지. 근데 대만은 쓸모가 없어지면 미국도 굳이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 없겠죠. 중국도 마찬가지야. 대만 의존하지 않고 지네 자체적으로 반도체 생산 시설이라던가 아니면 기술력을 확보하면 그때는 전쟁할 수 있다. 충분히. 반도체 관련해서 자기네한테 그 타격이 적지 않다고 느끼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떤 행동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 뭐 중국이 대만 침공한다?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자금들도 그렇고. 근데 만약에 침공하게 되면, 만약에 국지전 이상으로 전쟁이 확산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역시도 당연히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한국전 뭐 한국 군인이 파병된다 뭐 이런 그 주한미군 해가지고 이런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대비는 없는데 그때 되면 미국이 하겠지. 어떻게 보면 주한미군이 들어간 게 뭐 북한으로부터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것들을 군사적으로 뭐 지원을 해준다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국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주한미군을 두고 우리나라 이제 군력이라든가 뭐 방산 이런 것들을 증가시키면서 지네 나라 미국 국방비를 아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피해가 굉장히 크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비트코인이라든가 주식은 뭐 가격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일단은 중국 주식 하시는 분들 내년 3월까지는 보셔야 돼요. 10월 22일까지 뭐 시진핑 3년이 된다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3월 양에 딱 끝나면 지방 공무원들 막 다 교체되고 그 시점이 3월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산 시장 뭐 미국 증시라던가 비트코인 역시 빨라도 11월까지는 중간선거까지는 기다리셔야 된다. 미국 중간선거 11월 8일까지는 기다리시고 보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우리 자산시장이 뭐 왜 안 가나요? 왜 안 오르나요? 왜 떨어지나요? 왜 방어력이 좋나요? 의미 없다. 정치적 이슈가 더 크다. 그럴 때 정치적 이슈의 향방이 결정된 이후에 우리는 움직인다. 그렇게 보셔야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